60세가 넘으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남성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예전처럼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지 않고 부부 사이의 자신감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나이 때문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을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오래전부터 보내고 있던 신호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료실에는 다양한 이유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져 걱정이 되어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당뇨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전립선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검사를 진행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놀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기능의 변화가 최근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께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이 예전보다 줄었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쉽게 숨이 차거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식사를 하고 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졸음이 오거나 몸이 축 처지는 일이 자주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은 이것을 각각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이 때문이고 하나는 체력 때문이며 또 하나는 소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진료실에서 매우 자주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증상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같은 원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가능한 한 줄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고 생활 속에서 무엇을 바꾸면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혈관을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안의 수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새로 지은 집의 수도관은 안이 넓고 물이 시원하게 흐릅니다.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힘있게 나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 수도관 안에는 조금씩 이물질이 쌓이고 벽도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같은 수도꼭지를 열어도 예전처럼 물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젊었을 때는 혈관이 유연하고 넓어서 혈액이 필요한 곳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혈관은 조금씩 탄력을 잃고 안쪽 환경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기능은 남성 호르몬만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액이 얼마나 원활하게 흐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혈액이 충분히 도착하지 못하면 몸은 원하는 만큼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기능을 설명할 때마다 먼저 혈관 건강부터 말씀드립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몸의 여러 기관도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화질소는 혈액이 지나갈 수 있도록 혈관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열쇠가 충분히 잘 작동하면 혈관은 부드럽게 넓어지고 혈액도 필요한 곳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 열쇠의 힘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혈관의 문이 예전만큼 활짝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면 혈액도 천천히 움직이고 결국 몸의 반응도 예전보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박민성 님이라는 68살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생겨 일주일에 두세 번 골프도 치시고 친구들과 산책도 하셨습니다.
본인은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고 체중도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니 혈관의 상태는 생각보다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혈액순환과 관련된 여러 지표가 또래 평균보다 좋지 않았고 혈관이 오래전부터 천천히 노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민성님께서는 가장 놀랐던 것이 통증도 없었고 불편함도 거의 없었는데 몸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한 번이나 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분들 가운데 비슷한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몸은 우리가 느끼기 훨씬 전부터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입니다. 성기능의 변화도 갑자기 어느 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혈관의 작은 변화가 오랫동안 쌓여 나타나는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혈관이 원인이라면 무엇부터 바꾸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은 가장 먼저 약을 떠올리십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과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진료를 마치기 전에 꼭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정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까? 무엇을 먹어야 혈관이 좋아지고 몸이 다시 예전처럼 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분명 도움이 되는 음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음식이나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드셔야 비로소 혈관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음식들은 기적을 만드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돕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음식은 석류입니다. 예전부터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석류를 건강을 위한 과일로 즐겨 먹었습니다. 물론 석류 하나만으로 모든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석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운 설명 대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사용한 창문을 닦으면 유리가 깨끗해지면서 햇빛이 더 잘 들어오는 것처럼 폴리페놀은 혈관 안쪽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혈관 안쪽에 쌓인 먼지를 조금씩 닦아주는 역할이라고 설명드리곤 합니다. 물론 실제로 먼지를 닦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기에는 가장 쉬운 비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석류를 선택하느냐입니다. 시중에는 석류 음료라고 적혀 있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도 적지 않습니다. 달콤한 맛은 좋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당분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고르실 때에는 당이 많이 첨가된 음료보다는 가능하면 무가당 석류 주스나 석류 원액을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 아침에 한 컵 정도를 천천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한 양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비트입니다. 아직도 비트를 자주 드시는 분은 많지 않지만 저는 혈관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께 한 번쯤 꼭 권해드리는 채소입니다. 비트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질산염을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산화질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재료가 필요합니다. 질산염은 바로 그 재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산화질소는 그 재료를 이용해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료가 충분해야 좋은 결과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는 혈관 건강을 위한 준비를 도와주는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트를 드실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침에 양치한 뒤 바로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안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비트를 드시는 날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안에는 나쁜 세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좋은 균들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유익한 균들이 질산염이 몸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구강 청결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 좋은 균까지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를 드시는 날에는 양치만 하시고 구강 청결제는 잠시 쉬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비트는 혼자 드시는 것보다 사과와 레몬을 함께 넣어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맛도 훨씬 부드럽고 부담도 적습니다. 비트 특유의 흙향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사과를 넣으면 마시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레몬은 상큼한 맛을 더해주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기에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다크 초콜릿과 호두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콜릿이라는 말을 들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먼저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은 일반 초콜릿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단맛이 강한 제품이 아니라 카카오 함량이 높은 제품을 적당히 드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호두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호두에는 몸에 좋은 지방과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좋은 음식도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다크 초콜릿은 하루 2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두도 5알에서 6알 정도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오후에 허기가 느껴질 때 간식처럼 드시면 만족감도 높고 다른 달콤한 간식을 찾는 횟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초콜릿을 고르실 때 반드시 카카오 함량을 확인하시고 당분이 많은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질환으로 식이 조절을 받고 계시거나 특별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한 뒤 드시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하루 식단으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무가당 석류 주스 1컵을 천천히 드셔 보십시오. 점심이나 저녁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비트와 사과 그리고 레몬을 함께 갈아 만든 주스를 1컵 정도 드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오후에는 다크 초콜릿 2조각과 호두 5알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면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번의 작은 습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혈관은 기대만큼 달라지지 않습니다. 좋은 영양은 혈관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 재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혈관이 스스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대부분의 50대와 60대 남성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이야기를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2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운동을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건강을 되찾겠다는 마음으로 갑자기 아주 강한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이 2가지 모두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리하는 것도 혈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운동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걷기만으로 정말 도움이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걷기가 가장 현실적이고 꾸준히 실천하기 쉬운 운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달리기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실 필요도 없습니다. 비싼 운동기구를 구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속도로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충분히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속도로 걸어야 할까요? 가장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 노래를 계속 부르기는 조금 어려운 정도의 속도입니다. 숨이 약간 차오르지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천천히 걸으면 혈관에 주어지는 자극이 부족할 수 있고 너무 빠르게 걸으면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이런 걷기가 혈관에 도움이 될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이 천천히 흐르는 개울보다 조금 더 힘있게 흐르는 강물이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혈액도 적절한 속도로 흐를 때 혈관 안쪽이 좋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혈액의 흐름이 활발해지면 혈관은 자연스럽게 더 유연하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혈관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려는 힘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걷기가 단순히 다리 운동이 아니라 혈관 운동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도 궁금해 하십니다. 처음부터 1시간을 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매일 하지 못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4번이나 5번 정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 무리해서 오래 걷고 며칠 쉬는 것보다 조금씩 오래 계속하는 습관이 몸에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고 싶은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골반 근육 운동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소변을 참을 때 힘을 주는 바로 그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근육이 튼튼하면 소변을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이 필요한 곳에 머무르는 힘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팔과 다리 근육은 열심히 관리하면서도 이 근육은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도 다른 근육처럼 조금씩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동복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는 것처럼 골반 근육에 힘을 주고 5초 정도 유지합니다. 그 다음 천천히 힘을 풀고 다시 5초 정도 편안하게 쉬어줍니다. 이것을 10번 반복하면 한 세트가 됩니다. 하루에 3세트 정도만 꾸준히 하셔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가능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 앉아 있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잠시 쉬는 시간에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도 없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71살 김태훈 님도 처음에는 이 운동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걷기 정도는 해보겠지만 이런 작은 근육 운동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3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신 뒤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오래 걷는 것도 전보다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몸은 반드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로 묶어 보겠습니다. 좋은 음식은 혈관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 줍니다. 빠르게 걷기는 혈액의 흐름을 활발하게 만들어 혈관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골반 근육 운동은 그 혈액이 필요한 곳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저는 이 3가지를 항상 3다리가 있는 의자에 비유합니다. 다리 하나만 튼튼해서는 의자가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다리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편안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만 좋아도 부족하고 운동만 열심히 해도 아쉽습니다. 골반 근육 운동까지 함께 이어질 때 비로소 서로의 효과를 더욱 잘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걷고 운동까지 하는데도 기대한 만큼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생활 습관과 작은 실수들이 어떻게 혈관 건강과 성기능 회복을 방해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고 운동도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도 기대만큼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먼저 생활 습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노력하지 않아서 좋아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몸이 기대한 만큼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런 작은 차이를 만드는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은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습니다. 낮 동안 사용했던 몸을 회복시키고 손상된 조직을 천천히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수면입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동안 혈관은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거나 자주 깨는 생활이 반복되면 이런 회복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뇌만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혈관도 함께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졸음이 심하거나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들은 수면의 질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시고 운동을 하셔도 몸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혈관도 제대로 힘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운동만큼 잠도 치료의 일부라고 말씀드립니다. 밤에 편안하게 자는 것이 다음날 혈관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폐 건강 이야기가 먼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다. 물론 폐에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혈관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데 흡연은 그 과정 자체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다면 몸이 회복하는 속도는 훨씬 느려질 수 있습니다. 금연을 시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처럼 이어져 온 생활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금연을 시작한 환자분들을 오래 지켜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빛이 달라지고 걷는 모습이 가벼워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조금씩 그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복부 비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가 조금 나온 것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께 배를 단순히 체형의 문제로만 보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복부에 쌓인 지방은 조용히 염증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몸속에서는 계속해서 혈관에 부담을 주는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둘레가 늘어날수록 혈관 건강도 함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체중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날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혈관을 괴롭히는 부담을 하나씩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식사량을 조절하고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허리둘레는 서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급하게 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간과하는 심리적인 부담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있는 환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얼마 전 70살 이성훈 님도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상담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실패할까 봐 더 두렵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이분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한 치료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은 한두 번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기억을 오래 마음속에 담아 두십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같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그 걱정입니다. 몸이 편안해야 자연스러운 반응도 나타날 수 있는데 불안과 긴장이 커질수록 몸은 점점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결국 처음에는 작은 실패였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훈 님께 성과만 바라보지 말고 몸을 믿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천천히 산책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며 예전처럼 대화를 많이 나누시라고 권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시간도 좋고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몇 주 뒤 다시 만난 이성훈 님의 표정은 처음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이 갑자기 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고 대화하는 목소리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건강을 되찾기 시작하면 마음도 함께 변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질수록 몸도 더욱 좋은 방향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혈관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은 좋은 음식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운동 하나만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한 수면과 금연, 그리고 복부 지방 관리와 편안한 마음까지 모두 함께 이어질 때 몸은 가장 좋은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만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뇨의학과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동안 단 하루 만에 완전히 좋아진 환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활 습관을 꾸준히 바꾸고 포기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분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몸은 우리의 기대보다 조금 느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조금씩 답을 보내줍니다.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오래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에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드시는 것입니다. 무가당 석류 주스와 비트 그리고 적당한 양의 다크 초콜릿과 호두처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을 꾸준히 생활 속에 넣어 보십시오. 특별한 보약을 찾기보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훨씬 더 큰 힘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올바르게 걷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뛰거나 몸을 혹사하는 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체력에 맞는 빠른 걸음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는 혈관을 움직이게 하고 몸 전체의 순환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골반 근육 운동을 함께 더하면 더욱 좋은 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고 많은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계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잠을 자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 오늘이 금연을 생각하는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리둘레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줄여 나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몸은 긴장보다 편안함 속에서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안정도 치료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더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힘이 넘치는 젊음을 되찾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의 나이에 맞는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건강이고 행복한 노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자가 바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강하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웃고 함께 걸으며 오래 곁을 지켜줄 건강한 동반자를 원합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수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미 늦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다음 달부터도 아닙니다. 오늘 한 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부터 바꾸고 오늘 잠시 산책을 시작하고 오늘 골반 근육 운동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것부터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50대와 60대 그리고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의학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심장 건강과 혈관 건강 그리고 남성 건강에 관심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직접 실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어보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앞으로의 영상에서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지키시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도록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증상이 계속되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진료와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